도대체 왜 그 사람에게만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당신의 인생의 불안을 평안으로 김피스입니다. 노홍철이라는 사람을 좋아하시나요? 최근 그와 관련해 화제가 되었던 한 사건을 통해 긍정의 태도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유익한, 실질적으로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150만 유튜버 곽튜브와 노홍철 씨가 한 아이스크림 회사의 초청을 받아 미국으로 가는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국 수속을 앞두고 25년 만료 예정이던 노홍철 씨의 비자가 갑자기 만료 처리되어 버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입국 비자를 갑작스럽게 재신청해야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2-3일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와 함께 있던 모든 제작진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극적이게도 탑승 시간을 20분 남기고 발급 처리가 완료되어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영상을 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역시 노홍철은 운이 따라붙는 럭키가이라면서 대단해했습니다. 이 밖에도 노홍철은 특별한 행운과 관련된 에피소드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왜 그 사람에게만 이런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다르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운은 랜덤이 아니다. 운을 부르는 행동이 있고 운을 부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운이 더 다가온다고 이야기하죠. 이건 뭔가 우주의 기운이나 토테미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뇌과학과 인지과학의 영향 아래 있는 것이며 인간관계에서 진리처럼 작용하는 상호성의 원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노홍철 씨는 처음 입국 수속을 밟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너무 좋지 않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걸 들었던 사람은 당연히 아니 그럼 못 갈 수도 있지 않느냐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그 물음에도 노홍철 씨는 천천히 가는 거지 못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본인도 엄청 초조하고 당황스러웠을 텐데 말이죠.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고의 원천은 관조적 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조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인데 삶의 태도에 적용하자면 나의 집착이나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3자의 입장에서 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를 불교에서는 뿔아내라고 합니다. 이 태도는 보이는 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와 집착과 억압을 떨쳐낼 수 있는 자유, 이 두 가지 자유를 가져옵니다. 이 태도를 저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진리라면 이런 한 부분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다 통용되어야겠죠. 예를 들어 휘둘러지는 검을 나를 세워서 막는다면 아마 부러지거나 이가 나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흘러내는 힘을 사용해서 적을 제압하는 것이 검술의 기본이죠. 또 주짓수라는 무술은 상대의 무게중심과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이 주를 이룹니다. 덕분에 종합격투기계에서도 그라운드의 최강 무술이라고 불리죠. 씨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무언가 다가오는 힘을 그대로 내가 맞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내면서 3자의 시선으로 보면서 욕망이나 집착, 고집 등을 버리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관조적 태도의 효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노홍철, 검술, 주짓수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지식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죠. 과연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바로 모든 상황에서 긍정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가치 중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칼은 우리의 뭉툭한 손으로는 잘라낼 수 없는 그런 사물들을 잘 잘라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칼로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죠. 우리에게 긍정이 되기도 부정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칼뿐만 아니라 우리가 대할 수 있는 모든 사물과 관념들은 긍정과 부정의 부분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내 경험과 편견, 감정과 생각을 조합해서 내 앞의 일이 나에게 부정적인가 긍정적인가 판단하게 됩니다. 과거에 나에게 유익이 있었던 일들은 미래에도 나에게 유익할 거라는 착각, 과거에 나를 기쁘게 했던 사람들은 미래에도 나를 기쁘게 할 것이라는 착각, 그런 착각들이 모여서 우리를 집착하게 하고 우리를 지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앞의 모든 것을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편향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 앞의 모든 상황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만 배가 좋고, 지금처럼 부정일 수도 있고 긍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나만의 세계, 나만의 판단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럼 그 이상의 차원의 행복, 그 이상의 차원의 만족은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되죠. 우리는 긍정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뭔가 도덕책 같은 데서만 나올 것 같기도 하고 흔한 자기계발서에서 맨날 이야기할 것 같아서 또 긍정의 시선이 긍정의 상황을 만들 수는 없을 거라고 이해하죠.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긍정을 찾겠다는 마인드는 첫 번째, 뇌과학적으로 엔도르핀을 발생시켜서 매 순간 우리의 인지 능력을 상승시키고 우리의 만족감을 올리는 놀라운 기술이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게 하고 칭찬하게 하는 마법입니다.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려고 해도 긍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소용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홍철 씨가 스스로를 럭키가이라고 부를 때 한 수천 번은 외치셨을 텐데 그때마다 항상 운이 좋았을까요? 하나, 둘, 나는 럭키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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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다시피 그렇지 않습니다. 벌칙을 뽑고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그는 스스로를 럭키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벌칙을 당해도 웃길 수 있으니 좋았고 벌칙을 면해도 편안하게 촬영을 할 수 있으니 좋았을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부정적인 누군가에게는 벌칙을 당하면 괴로우니 싫고 벌칙을 면하면 방송에 많이 나오지 못해서 싫을 것입니다. 당연히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는 항상 초반에 비웃음을 동반합니다. 스스로 운 좋다고 아무리 말해도 별거 없네. 나중에 가면 그래 꼴 좋다 라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죠. 하지만 그는 단순히 컨셉을 위해서 긍정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 10여 년 전 과거에 노홍철 씨가 괴한에게 습격당해 갈비뼈에 부상을 입었을 때도 또 최근에 빠니보틀이라는 유튜버와 함께 여행하다가 오토바이 사고를 크게 당했을 때도 그는 스타니까 겪을 수 있는 거지. 나였으니까 살았지. 기승전결이 있는 여행은 너무 좋다며 기분 좋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일관적인 이런 긍정적인 모습은 그가 어떤 상황에 있던지 특별히 더 운 좋은 사람으로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노홍철의 긍정의 힘이라는 그런 제목의 위인전을 쓰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은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관조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를 탑재하면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일들이 긍정으로 변하고 우리의 모든 긍정적인 일들은 더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경험들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깜깜한 골목길이 무서운 것처럼 불안은 무지로부터 옵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얻어 인생의 평안을 누리시길 원해 오늘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줘 고맙습니다. 안녕.